피터쌤입니다. 춥죠? 엄청 춥죠? 수능도 끝나고. 자, 오늘은 선생님이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영어 영역에서요. 일단 우리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를 한번 한 문제 정도 풀이를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수능 아주 난리 났죠? 그쵸? 특히 수능 영어는 더더욱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1등급의 비율이 보시면 3.1%가 나왔네요. 이거는 절대평가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최저 수치라고 봐야 됩니다. 할 말은 되게 많거든요.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 올해 수능 본 친구들은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영어라는 과목은 항상 효자 과목이었단 말이야. 많은 친구들이 최저 등급을 선택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뭐 정시에서의 고득점을 위해서도 그랬고, 영어를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고요. 또 높은 점수가 나왔었고, 그렇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90점만 넘으면 되는 간단한 시험으로 봤는데,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출제되다 보면 쉽게 말해 멘붕이 옵니다. 맞죠? 일단은 수능 본 친구들은 그래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고생하셨고,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게 어려웠는지,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뭔지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볼 문제는 33번 문제예요. 많은 영어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보는 선생님도 그렇고,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으나 오답률이 높았다예요. 그쵸? 자, 33번 문제 오답률 1입니다. 오답률 81.6%, 약 82%. 그럼 정답률 18%. 이 18%는 누가 맞췄냐? 어떻게 맞췄냐? 라는 건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얘들아. 영어가 어렵습니다. 라는 친구들은요. 내가 항상 얘기를 해요. 왜 어렵게 접근하니? 영어는 영어대로 쉽게 접근하자. 이거예요. 그쵸? 기본기를 가지고 쉽게 접근해서 가면 우리가 그간 해왔던 훈련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풀면 된다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기본에 맞춰서 우리가 훈련해 왔던 거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쉽게 풀어갈 수가 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달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를 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얘들아? 빈칸 문장을 봐야 된다. 왜? 우리가 뭘 골라내야 될지, 무슨 답을 골라내야 될지 이걸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찾아야 될지를 본 다음에 글을 읽어가면서 머릿속으로 이게 주관식이면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기술을 우리가 수없이 훈련해왔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한번 살펴봤더니 People are likely to be more satisfied. 사람들은 있잖아. 어떻다라고 했어, 얘들아? Likely to be more satisfied야. 그럼 어떻게 되기 쉽다라고 했냐면 더 만족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에 대해서? 새로운 빌딩에 대해서 혹은 에디션에 대해서. 자, 에디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속 건물이나 중축 건물 뭐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A동을 만들어 놨는데 또 추가적으로 B동을 더 만들고 뭐 이런 건데 굳이 여기 앞에 새로운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얘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자,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만족할 거야.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만약에 그들 누군데 얘들아? 사람들이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더 만족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빈칸을 한번 정리를 해놓고 하나씩 달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if부터입니다. 그쵸? if에서 누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들의
만족도는 상승을 할 거다. 더 만족할 거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빈칸 내용을 가지고 갈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간다? 쭉 앞에서부터 갈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스킬 버리라고. 스킬 적용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어. 반반이야. 스킬 믿고 가다가 안 돼. 선생님이 영어 어떻게 해야 돼? 잘 읽고 잘 풀어야 돼. 다만 우리가 그간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훈련해왔던 그 형태만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됐습니까?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세요. Giving client sufficient opportunity to react to your design while in progress is. 딱 봐도 뭐가 보여? 동사가 여기에서 보이지. 그러면 당연히 앞에는 주어구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주어부터 봅시다. 주는 거. 누구에게 줄 건데? 고객들에게 주자는 거야. 뭘 주자는 건데? 충분한 기회를 주자라는 거지. 됐습니까? 고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is the key. 뭐다? 핵심이다. 라고 했어. 내가 항상 어떻게 간다? 수식하는 거 빼고 먼저 보자 그랬죠.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고객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고객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겠죠. 자, 어떤 기회를 줄까? To react. 반응할 기회를 주자는 거야. 고객들한테 반응하세요. 나는 그 반응을 보겠다는 이야기죠. 뭐에 대해서? 당신의 디자인에 대해서. 아, 나는 누구다? 디자이너다. 내 디자인이 있어. 고객들아 반응해줘. 이거 하는 거야. 그치? 당신의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인데? While in progress. 진행 중인 그런 디자인이죠. 당신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는데 그 디자인에 대해서 반응할 기회를 주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핵심이다. 뭐에 대한 핵심이냐? 자, professional success. 뭔지 모르겠고 success. 성공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자? 사람들한테 반응하게 하자. 반응해야 뭐 한다? 너는 성공한다. 자, 이거죠.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주고 있는 건 결국 고객의 반응이 뭐다? 성공하게 만든다. 고객들에게 반응할 기회를 줘라. 너는 그 고객들의 반응을 바라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Similarly,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자, 그럼 뭐야 얘들아? 이 문장은 쓸모없잖아, 그치? 맞죠? 추가적인 의미만 더해줄 거야.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야? 첫 번째 문장이 일단 중요한 핵심이었겠구나 라고 판단이 서죠. 그래도 두 번째 문장 예의상 한번 읽어볼까요? Involving prospective building users as well as client is야. 자, 봐봐. 뭐 보여? 동사. 여기 보이죠? 그럼 앞에 주어 체크하고 포함시키는 겁니다. 누굴 포함시킬까요? 잠재적인 건물 사용자들. 유망한 건물 사용자들. 프로스펙티브는 퍼스펙티브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프로스펙티브야. 퍼스펙티브는 관점이었고 얘는 포텐셜에 대한 의미라고 판단하셔야 돼. 자, 그러면 앞으로 그 건물들을 사용할 사용자들이잖아. 걔네들을 포함해. 그리고 SLS는 뭐야? 플러스. 고객들도 포함해. 그렇게 하는 게 even more valuable. 어떻다? 겁나 더 중요하다. 귀중하다. 그치? 어떻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럼 얘들아 봐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고객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실질적인 건물 사용자들이라든지 고객들, 얘네들을 거기다 포함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지. 이렇게 들었어. 그러면 어차피 두 번째 문장 뭐야? 똑같아. 고객들에다가 하나만 추가했어. 사용자라는 말도 추가했어요. 오케이. 그 건물 사용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자. 내 디자인이 어떤지 반응 한번 보자.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핵심이라는 말이 나왔죠. 성공의 핵심입니다라고 나왔어요. 됐습니까? 뒤집히는지 판단을 할까요?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 Say your client is a large corporation. Say, 말해라. 아니잖아요. 말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치?
자, 뭐야 지금? 갑자기 말해보자고? 당신의 고객이 is large corporation, 큰 기업, 즉 대기업이라고 한번 말해보자. 자, 여기서부터 뭐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뭐 들어온다 얘들아? 예시 들어온다. 사례 들어온다. 그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선생님 끝났어요. 맞아. 끝났잖아. 우리 해왔잖아 지금까지. 선생님이 항상 기본적인 형태 뭐 한다? 예시는 앞에가 중요한 말이었다. 선생님 이건 스킬 아닌가요? 야 이건 기본이잖아. 생각해봐. 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야 선생님 피터쌤은 잘생겼어요. 그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예를 들면 피터쌤은요 이렇게 뭐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을 예시나 사례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들어줄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예시 앞에서 나와 있는 이 두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으로 꼽혀 있습니다. 우리는 해설을 해야 되니까 한번 내가 읽어나 봐볼게요. 자, 당신의 고객이 대기업이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자. 얘를 한번 잡아보자. 그 대기업이라고 하면 such as a healthcare provider,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병원, 그런 대기업 같은 그런 거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While the hospital, 자, 딱 봐도 뭐 나와 얘들아? 헬스케어 나왔으니까 hospital 나오잖아. 같은 맥락이라는 거지. 결국 예시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래도 가볼게. While the hospital administration may serve as your client. 뭐다? 병원의 관리진들이 뭐 할 수 있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의 고객이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했던 대로 그냥 한번 가봅시다. 역할을 한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고객이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 뒤에 보니까 뭐 나왔어? No doubt야. 부사구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이죠.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뭐다? 당연한 거다. 그쵸? 자, 이 사람들이 당신의 고객이라고 예상을 한번 했어요. 그럼 뭐가 당연한 거냐면 퍼스펙티브 나왔네. 퍼스펙티브랑 다르죠? 퍼스펙티브는 관점, 누구의 관점? 그 관리진들의 관점. 이 관리진들의 관점은 will differ, 다를 거라는 거야. 상당하게 누구랑은 다를 거냐면 이 사람들, 의사들이라든지 인턴 선생님들이라든지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라든지 간호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 직원들의 관점과는 다를 거야. 그게 누구냐면 사용하는 사람들. 그 건물, 병원이라는 건물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가로로 묶은 거 놔두고 봐도 뭐냐면 병원 관리진들이 고객의 역할을 하는데 그때 있잖아. 관리진들의 그 관점, 의견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랑 상당히 다를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각자의 의견들이 다를 거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지. 됐어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가볼까? In addition, 게다가 또 뭐야? 또 똑같은 말 줄 거라는 거잖아. 봐봐.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시인지 알았어. 그래서 보다 보니까 힌트가 헬스케어가 나왔는데 호스피털 나온 거 보고 비슷한 맥락이야.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볼까? 넘어가 하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 한 문장이었단 말이야. 호흡이 좀 길었죠? 그 다음 내용 보니까 게다가야. 게다가는 뭐야? 플러스야. 또 똑같은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다시 우리도 한번 가볼게요. 그 경험이 있어요. 환자들의 경험이 있고요. 방문객들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진들의 경험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있겠죠. 의사들, 레지던트들, 인턴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다른 직원들에 대한 것도 있겠죠. 환자들도 있겠죠.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건물을 사용하긴 하는데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뭐 붙었어? 컴마랑 컴마 붙었으니까 또 뭐다? 또 부연 설명이다. 종종 어떠한 결과로 오는 사람들이냐면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응급 상황의 결과로 여기를 와. 맨날 오진 않잖아, 그치? 그 고객들이. 불규칙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의 경험은 뭐냐면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지. 역시 또한 자, 왔어요. 우리 지금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고객들의 반응을 보는 게 당신 디자인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줬냐면 얘들아, 예시를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예시를 한번 종합해 보니까 병원이라는 형태를 갖다가 구체적인 예시로 드러났고, 그럼 당신이 병원이라는 건물을 디자인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마다의 관점이 다를 거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예시에서 뭘 줬어? 병원이야. 병원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준 게 뭐냐면 관리진들이 있어. 행정부서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의사라든지 혹은 간호사라든지 혹은 또 다른 직원들이 있었어. 그리고 환자들이 있었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였니 얘들아? 이 친구들의 의견이 전부 다 어떻게 될 거다? differ, 다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각자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게 다야. 전부 다 모든 고객들의 의견을 들어봐. 그럼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건 뭐니? 이제 여기 생각해봐.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게 뭐니? 각자의 의견들이 조금 반영돼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디자인을 만들어내. 건물을 만들어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만족스럽겠지. 근데 자, 이제 빈칸 앞문장. 너희 겁나 좋아하잖아. 빈칸 앞뒤 문장 보는 거 누가 만들어냈는지 정말. 어쨌든 한번 볼게요. 자, understanding how each type of user experience the current medical environment, as well as 플러스 how each reacts to your prospective design inevitably produces. 자, 보여야 돼. 이 정도 보여야 돼. 여기 본동사 나왔죠? 그죠? 앞에 주어라고 동명사 주어 잡을게요. 자,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합시다. 그럼 뭐가 떠요? 뭐를요? 이해하다 가지고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를 이해할 건지, 뭐를 알 건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여기서 해줄 거예요. 그쵸? 자, 이해하다, 뭐를, 을을, 목적어, 누가, 명사가, 명사 자리에 뭐, 명사 절이 왔다라고 판단해야겠지. 자, 뭐를 이해할 거냐면 어떻게 각각의 형태의 사용자들이 경험을 하는지, 뭐를 갖다가 현재 의학의 환경을 갖다가 어떻게 경험을 하냐. 지금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그걸 사용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어떤 환경을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네가 알아야 돼. 지금의 환경을 네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뿐만 아니라 플러스 어떻게 각각들이 반응하는지도 네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뭐에 대해서? 당신의 그 잠재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알아야죠. 그쵸? 그렇게 하는 게 필연적으로 만든단 말이야. 뭘 만들어? 더 좋은 건물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예시를 지나서 그 예시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understanding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 네가 알아야지. 뭘 알아야 돼 얘들아?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 어떤 두 가지냐? 현재 상황, 고객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냐? 두 번째, 어떻게 각각들이 앞으로 있을 디자인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냐? 새로움에 대한 반응이죠. 이걸 이해하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결과가 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했어. 이미 끝났잖아 우리는. 결국 이 지문이 하고 있는 말이 뭔지 봐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여기. 예시 빼고 여기. 딱 요렇게 해서 아니 첫 번째랑 여기만 가지고도 결국 하고 있는 말이 뭐냐라고 판단을 해봤더니 고객들의 의견을 들어봐. 고객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봐봐.
그치? 지금 병원이 어떤지, 지금 당신들이 경험하는 환경이 어떤지도 한번 들어보고, 내가 앞으로 이러한 디자인을 만들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도 들어보고, 그걸 들어보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핑판.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다라고 하면 새로운 건물에 대한 만족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올라갈 거야. 뭐가 들어간다? 자기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각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즉 사람들이 한 반응들이 반영이 된다면이잖아. 그치? 그럼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 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면 이렇게 쉬운 질문이 왜 오답률이 그렇게 높았을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오답률이 높은 건 지문 자체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매력적인 오답이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선택지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낚였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 볼게요. 사람들이요, have been engaged in multiple design training session. 어디에 참여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트레이닝 세션에? 훈련하는 그런 시간에, 훈련 시간에 디자인 훈련을 시킨다고 사람들한테? 사람들 다 디자이너 만들 거야? 아니잖아. 사람들을 디자이너 만들 거 아니란 말이야. 아닙니다. 두 번째, 주어져. 사람들이 받아. 뭘 받아? 기회를 받아. 어떤 기회를? Draft to new design. 새로운 디자인의 초안을 작성할 기회를 받는다? 초안을 왜 작성해, 사람들이? 디자이너야? 아니죠. 초안은 네가 작성해야지. 네 초안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사람들이 확립했대. 신뢰를 확립했대. 믿음을 확립했대. 건물 디자이너랑 신뢰를 확립하면 만족도가 올라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건물 디자이너인데 나를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했어. 그러면 만족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너를 믿게 만들어라가 아니잖아. 네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라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얘는 맥락에서 벗어납니다. 4번을 볼까요? have been consulted야. 자, consult가 뭐죠? 상담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BPP니까 상담을 받는 거야. 사람들이 상담을 받는 입장인 거지.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뭐 하는 입장이야? 상담을 하는 입장이란 말이야. 어때요? 들어보는 거란 말이야. 나는 듣는 거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또 뭔가 얘기를 하겠죠. 난 그걸 듣겠죠. 이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얘들아, 5번을 한번 봐봐. Share their perspective on the building. 나눈다. 그들의 관점을 건물에 대해서. 이건데요? 그치. 건물에 대한 생각을 나누라 그랬잖아. 난 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건물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 건물에 대한 본인들의 관점을 공유하면 맞죠? 중요한 거 보세요. 이치하게 됩니다. 서로. 야, 왜 지들끼리 의견을 나눠? 나랑 나눠야지. 지들끼리 나누면 디자인이 바뀌나? 나한테 말해야 바뀌지. 맞죠? 병원에 가면, 대형 병원에 가면 내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뭐 이비인후과도 있고 뭐 안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안병원 환자가 이 건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치과 환자한테. 그럼 치과 환자가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이비인후과 환자한테. 이비인후과 환자가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야, 니들끼리 백날 얘기해봐라. 되나? 그지?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니들끼리 공유한다고 되는 게 맞다? 아니다. 니들끼리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나랑 얘기하고 나는 듣고 니들은 말하고 이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 고객들의 반응을 보라고. 누구한테? 너한테. 네가 디자인할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얘가 아니고 4번이다. 아마 5번을 고른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죠?
다만 지금 이번 수능이 문장이 좀 길어요. 호흡이 좀 깁니다. 그때 얘들아, 우리가 항상 연습했던 거 있잖아. 우리가 긴 문장을 짧게 만드는 건 어떻게 간다? 수식어고 필요 없는 건 빨리빨리 빼준다. 그리고 핵심만 잡아간다. 그치? 여기서 들어갔던 게 뭐야? 일단 첫 번째, 부사의 형태는 웬만하면 빼고 가자는 거야. 부사, 부사구, 부사절 빼고 가자. 왜? 부사란 뭐다? 문장을 멋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굳이 없어도 되는 거란 말이야.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죠. 그쵸?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이랑 했던 게 뭐예요? 긴 문장을 짧게 만드는 방법. 여기서 핵심을 찾는 방법. 아무리 어려운 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딱 그 기본만 지켜주면 돼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안 풀리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판단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기본만 잘 지켜주더라도 영어 1등급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많이 당황하셨겠죠? 그러면 우리 내년에 수능을 본 친구들은 내년에는 쉽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모르죠. 여러분 올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달에 어땠습니까? 쉬웠죠. 9월달에 어땠습니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지만 작년 수능과 비슷했다 이랬죠. 11월 수능 어땠습니까? 빵! 아주 그냥 빵! 올라왔잖아. 맞니? 우리도 빵! 당황했잖아. 그지? 자, 모릅니다. 지금 수능 영어가 무서운 건요. 어려웠으니까 쉬웠지? 아니, 예측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한 출제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올해 수능 본 나만 재수 없었어. 아니요, 앞으로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돼. 그냥 당연히 이렇게 풀면 돼. 이거 말고 제대로 글을 보시고 제대로 푸셔야 됩니다. 내용 간단하잖아요. 그죠?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지 않고 중간에 가 있는 뭔가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대로 기본을 지키고 그치? 그 안에서 우리가 해왔던 대로 우리가 연습해왔던 대로만 잘 가져가면 사실 이 문제도 이런 오답들이 나올 필요가 없었던 문제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꼼꼼히 정리하시고 앞으로 선생님도 이러한 것들을 좀 자주 좀 다뤄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꼼꼼히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본 고3 친구들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내년에 수능을 볼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그냥 힘내세요. 수능은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성적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